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팟짱. 여러분의 광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고 문의 02733-5505, 내선번호 108번입니다. 전혀 다른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순환소주 좋은데이를 히트시킨 주류기업 무악 회장의 수행기사 갑질 논란을 다뤘었는데요. 피해 수행기사를 단독 인터뷰한 구영식 오마이뉴스 탐사보도팀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어제 못다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구 기자 나와 있나요? 예. 네, 어제 저희가 정말 충격적인 내용을 다뤘었는데 잠깐 이 내용을 정리를 해보죠. 주류기업 무악의 최재호 회장이 수행기사에게 욕설을 반복적으로 하고 모멸감을 주는 발언을 했다는 거죠. 예. 네, 또 아침 일찍 일을 시작해 밤늦게 들어가면서 한 달에 3일밖에 못 쉬었고 심지어는 부모님 제삿날에도 운전대를 잡았다고 했었는데 예. 네, 또한 회장 가족들을 위해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고 애견센터까지 왔다 갔다 했다고 했잖아요. 예. 예, 이게 다른 수행기사들도 이런 일을 하는 건가요? 가정도우미가 할 만한 일인데 예외적인 상황이 아닌가요? 저희가 어제 다뤘던 내용 자체가. 아마도 저희가 이제 수행기사들의 세계를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가요? 예. 예. 아마 수행기사들 상당 부분이 그런 가정도우미들이 하는 일까지도 아마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예, 그러니까 단순하게 회사에, 계약직으로 채용된 네. 그런 수행기사, 운전직원이라기보다는 운전직원도 하면서 사실상 가정도우미 역할까지도 하는 거죠. 네. 예. 지금 취재 중인가요? 이런 수행기사들의 업무 같은 것들을요? 예, 수행기사 카페가 있어요. 그래요? 예, 한 6,800명 정도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수행기사 카페가 있는데, 네. 거기에는 다양한 형태의 수행기사들이 겪었던 일들이 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거를 취재하고 있고, 이번 주 내에 보도를 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네,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저희가 팟짱에서 계속 지켜보고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무악 회장 갑질 논란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 회사에서 피해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까? 어떤 부분을 문제 삼은 거죠? 회사 측이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거는 지난 1월 4일이었고요. 네. 예, 그리고 그거를 공개적으로 회사에서 공개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소를 했다라고 밝힌 거는 저희가 이제 보도를 한 다음에 저희 언론에 우리가 이 사람을 고소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는 공갈 협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제보자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해서 금품을 요구하면서 네. 언론에 제보하거나 경쟁사에 제보하는 것을 하지 않는 대가로 금품을 요구했다는 거죠. 그게 공갈 협박이라는 걸로 해서 고소를 한 겁니다. 네. 그럼 1월 4일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면 알려진 건 그 이후로 한 거죠? 그러면은 그러니까 저희가 보도를 한 이후에 논란이 되니까 그때서야 사실은 이제 회사 측에서는 우리가 이미 A 씨를 공갈 협박죄로 고소를 했다라고 네. 사실상 저는 그게 언론 플레이라고 보는데요. 네, 그 부분을 사실 강조해서 언론에 보도 자료를 배포한 거죠. 네. 그러니까 피해 수행기사가 파렴치범이다 이쪽으로 몰아가고 있는 모양새인데 공갈 협박, 어제도 저희가 잠깐 다뤘지만 이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 보죠. 회사 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공갈 협박, 이걸 지금 피해 수행기사는 동의를 하고 있나요? 아니면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이제 금품을 요구했다라고 하면 내가 언론사에 제보를 하지 않을 테니까 예를 들어서 1억 원을 달라, 2억 원을 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구체성을 띄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서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그 회사의 차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보자 A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작년 12월 30일 날 전화를 했는데 그 사이에 이제 그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회사 측에서 먼저 좀 좋게 끝내야 되는데 네. 뭘 원하느냐, 혹시 뭐 돈을 원하느냐, 돈이 필요하냐,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는 거죠. 먼저 물어봤다는 그러니까, 거죠? 돈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요? 먼저 물어봤다는 거고 거기에 이제 대답하는 과정 중에 네. 그 제보자 A씨가 뭐 경쟁사에다가 제보하면은 뭐 1,000만 원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뭐 그 몽고관장 수행기사는 1억 5천만 원의 합의를 받다더라. 네. 이런 일종의 전원 형태의 얘기를 일단 한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사실 이게 분명히 좀 약간 부적절한 오해를 살 만한 발언이라고 분명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을 A씨한테도 분명히 얘기를 했고 저희 인터뷰 과정에서도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부분이 나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A씨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그 부분이 좀 경솔했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직접 돈을 요구할 생각은 없었지만 네. 어쨌든 간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회사 측으로부터 어떤 금품 요구라고 하는 오해를 살 만한 그런 발언이었다라고 사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이 그 부분을 이제 어떻게 판단할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은 그 녹취록에도 실제로는 뭐 본인이 직접 예를 들어서 내가 저기 언론사에 제보를 안 할 테니까 또는 경쟁사에다 제보를 안 할 테니까 얼마를 줘야 된다. 네. 뭐 이렇게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구한 부분은 전혀 없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예. 전원 형태로 얘기를 했다는 건데 예. 이게 뭐 회사 쪽에서는 그게 바로 공갈 협박을 한 거다. 이렇게 예.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 검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다룰지가 앞으로의 법정 공방에 어떻게 보면은 포커스가 되겠네요. 예. 네. 지금 제보자 A씨는 이미 이제 그 1월 5일 날, 그러니까는 회사 측에서 그 고소장을 제출한 네. 다음 날 그거를 한 기자로부터 전해드렸답니다. 고소했다는 사실을. 아, 그래요? 그러면은 한 회사 기자 쪽에서도 들은 게 아니고 뭐 법정에서도 들은 것도 아니고 기자한테. 그래서 기자한테 듣고 나서 이제 그 아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의를 했고 그래서 그 부분도 역시 A씨도 지금 법적인 부분들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네. 예. 그러면은 앞으로 이 사안은 그 법정에서 진실이 밝혀지는 그렇게 흘러가게 되는 건가요? 예. 저는 근데 이제 이게 약간 좀 뭐 어쨌든 한 사건에서 파생된 일이긴 하지만 네. 좀 다르게 좀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그러니까는 금품 요구를 했는지 여부 부분은 이제 수사기관이 밝혀서 네. 판단을 할 텐데요. 그것과 또 별개로 네. 그 A씨의 주장의 내용이 과연 무조건 허위냐, 아니면 진실에 가깝냐,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이제 더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미 이제 저희가 어제 그 단독으로 보도했던 그 무학 창원 쪽 기사의 얘기도 거의 비슷했고요. 네. A씨의 증언과 거의 비슷했고, 그리고 그 처음 A씨가 도움을 청했던 곳이 창원 경실련이에요. 아, 창원 경실련. 예. 그래서 창원 경실련에서 그 A씨의 얘기를 듣고 아마 창원 경실련에서 자체 정보를 수집을 해서 검증을 했나 봐요. 네. 예, 검증을 했더니 A씨가 얘기한 내용과 거의 비슷한 얘기들이 나왔다는 거죠. 그 창원에서 이제 취재를 해보니까, 경실련에서 자체적으로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A씨를 신뢰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 추가 증언도 나왔고, 또 그런 이미 사전 시민단체에서 나름 또 검증도 하기 때문에, A씨의 그 임금 착취와 갑질 논란은 상당 부분 그 진실에 가까운 주장으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A씨가 금품을 요구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그 주류 대기업의 회장의 그 갑질 논란은 조금 더 별개로 보면서 사실은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후자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는 거는 수행기사의 이제 처우 개선 문제가 사실은 그리고 인간적인 어떤 근무,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회적 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어떻게 보면 의뢰 입장에 있는 수행기사의 그런 업무 세계를 파악하고 정말 그런 인간적으로 모멸감을 당한 부분이 진짜 있었는지 그 부분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지
이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죠. 예. 네. 금품 요구 여부, 이 법정 공방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언론 보도나 시선이 많이 쏠릴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회사에서는 아주 그 부분을 어떻게 보면은 그 전략적으로 노린 부분인데요. 그래서 저희 보도가 나온 다음에 사실 반격 카드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미 고소했다, 공갈 협박으로 금품 요구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 반격을 하니까 대부분의 언론들은 사실 그 회사 측에 그 부분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또 많이 보도를 한 편이었는데. 그러게요. 그거는 일종의 이제 뭐 그 달을 가리켰는데 손가락을 보는 격 같은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달을 봐야지 왜 손가락을 봅니까? 사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 정작 관심을 덜 갖고 거기서 부가적으로 생겼던 사건에 관심을 갖는 거는 저는 약간 좀 전도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정말 유의를 하면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 창원에 수행 기사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보도했던 A 씨는 서울에 있는 수행 기사인데 그렇습니다. 예. 창원에도 수행 기사가 있었네요. 예, 그러니까는 무학이라는 기업이 원래 향토 기업이잖아요. 경남 창원 이쪽에 이제 대표적인 그 향토 지역 기업인데 서울에 집이 있어요. 회장이 최재호 회장의 집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서울과 창원에 집이 있는데 서울에서 있을 때가 있고 창원에 내려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수행기사도 두고 창원에도 수행기사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창원 기사 그 B 씨는 2014년 2월부터 4월까지 약 3달만 근무를 하고 그만뒀어요. 이 A 씨는 7개월 근무했었는데 네, 7개월. 창원 수행 기사는 석 달밖에 근무를 안 했네요. 예. 네. 그럼 그 B 씨, 그러니까 창원 수행 기사도 A 씨랑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건가요? 서울 수행 기사랑? 예. 심지어 뭐 쓰레기 분리수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네. 그다음에 뭐 그 골프를 친 다음에 회장이 골프에 묻은 흙을 씻으라고까지도 얘기를 해서 그 골프화도 씻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골프 칠 때 신었던 신발에 흙이 묻었다고 그걸 씻으라고 해서 씻었다. 예. 참 너무하네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는지 정말 저희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실 것 같아요. 저도 참 이해하기 힘든 사안인데. 그 창원 기사의 재미있는 얘기 중에 저는 이런 표현이 참 재미있더라고요. 그 이제 분리수거도 막 계속 시키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간부한테 저는 회사에 운전하러 왔지 가사 도우미가 아니지 않느냐. 가사 도우미한테 시키면 될 일을 왜 나한테 시키는 이건 좀 너무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간부한테. 근데 그 창원 기사 얘기가 이렇습니다. 처음에는 팀장이 말해보겠다고 했고 두 번째는 참고 해보라고 했으며 세 번째는 아무 말이 없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3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처음에는 그래 알았다 위에다 말해보겠다라고 했다가 두 번째는 네가 두 번째 문제 제기했을 때는 좀 참고 일해라 뭐 수행기사가 그렇지. 근데 세 번째 문제 제기했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죠. 당연히 변화도 없었고요. 예. 그냥 이분들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힘들다고 그러면 좀 견디다가 나가겠지. 그럼 다른 사람 뽑으면 되지. 이런 생각에서 하면서 아예 무시를 한 것 같은데 외면한 것 같은데. 참 이 서울 수행기사, 창원 수행기사 다 똑같은 일을 겪고 인간적인 그런 모멸감을 당하고 가사도우미가 하는 일들을 해왔네요. 그 재밌는 거는 그 이제 서울 수행기사는 7개월 만에 바뀌었고 7개월 동안만 일했고 창원 기사는 수행기사는 3개월 동안 일했는데 그러니까 수행기사 원래 굉장히 많이 바뀌어요. 제가 어제도 얘기 드렸던 것처럼 뭐 수행기사 세계에서는 3년 이상 근무하면은 그 롱런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이 최재호 회장 수행기사는 유독 또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는데 하도 많이 바뀌는 그 과정에 이제 수행기사가 안 뽑혀가지고 아마 그 수행기사가 없는 기간이 있었나 봐요. 이제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영업 쪽의 직원들이 수행기사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수행기사 역할. 다른 이제 마케팅이나 영업하는 직원들이 뭐 휴일날이나 아니면 주말에
골프장 수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거죠. 수행기사가 안 뽑힌 기간에는. 예. 그런 일도 있었다고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참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는데요. 자, 이 A씨, B씨, 그러니까 서울, 창원 이 수행기사 분들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게 무학이란 기업 이미지 큰 손상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무학이 몽고 관장이 먼저 이제 수행기사 갑질 논란이 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몽고도 마산 기업이고 무학도 마산 창원 기업이거든요. 전부 다 이게 마산 창원 향토 기업들인데 공교롭게도 그렇게 겹치네요. 몽고 관장보다는 무학이 엄청나게 지역에서 영향력이 굉장히 월등하게 높답니다. 이게 그러니까 몽고 관장은 그냥 간장이고 네. 무학은 소주 일종의 주류 시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훨씬 더 영향이 높고 그다음에 최재호 회장이 지역에서 상당히 어떤 뭐 문화 쪽으로라든지 이런 그 일들을 꽤 많이 벌였나 봐요. 진행을 했나 봐요. 네. 예. 그래서 지역에서 영향은 굉장히 그 무학이 굉장히 높은데 이제 그 이번 일로 인해서 지금 어제도 주가가 사실 뭐 우리가 주가만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문제긴 하지만은 어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한 8% 정도가 떨어졌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아침에 이제 시세를 보니까 아침에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던데 그래요. 그만큼 사실 이제 그 이런 갑질들이 기업의 가치를 갉아먹는 그런 이제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뭐 지금 소주 가격도 인상을 하고 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또 순한 소주 이런 것들이 좀 약간 퇴소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들이 더 이제 무학으로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갑질 논란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타격은 굉장히 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봐야겠죠. 뭐 우리가 뭐 전에 사례를 보듯이 뭐 이런 회사에서 나오는 제품들 불매 운동도 벌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아까 말씀하셨듯이 주가도 많이 떨어지고 우리 국민들께서 다 아십니다. 어떤 기업이 좋은 기업이고 어떤 기업이 정말 우리가 제품을 사줘야 되고 응원해줘야 되는 기업인지 잘 아시는 것 같고요. 참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수행기사 카페를 통해서 더 많은 수행기사 사례를 취재한다고 하셨는데 구 기자님 취재하면서 좀 어떠셨어요? 왜 이런 갑질 논란이 벌어진다고 보셨나요? 제가 재밌게 봤던 포인트는요. 왜 지금 연이어서 그 일어난 그 향토 기업의 갑질, 그러니까 왜 향토 기업일까?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대기업도 갑질이 없지 않았겠죠. 뭐 협력업체에 대한 갑질은 이미 다 보도된 대로 굉장히 많이 있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뭐 몽고 관장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무학이라든지 이런 게 종의 향토 기업, 지역에서 굉장히 독점적인 어떤 경제 지배력을 가지는 그런 기업들이거든요. 근데 왜 그런 기업들이 그렇게 갑질 논란이 휘말릴까 이런 생각을 제가 곰곰이 해봤는데 일종의 지금 우리는 공화국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군주 지역에서 군주로 군림하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지역에서는 본인이 왕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무학 최재호 회장이 왕이고 그다음에 몽고의 김한식 회장이 왕이고 그러니까 왕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 사실은 뭐 그 자기 마음대로 예를 들어서 그 직원을 채용해서 가사 도우미 역할도 시키고 수행기사 역할도 시키고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지역을 다스리는 군주인데 유지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사람 쓰고 이런 걸 왜 뭐라고 하지? 뭐 이런 인식이 좀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앞으로 또 어떤 수행기사 관련 보도가 나올지 기대가 좀 되는데요. 더 이 사안 관련해서 더 취재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저희가 이제 이미 어제 저희가 이제 공시 자료를 분석을 통해서 그 최재호 회장이 얼마나 연봉을 많이 받고 있는지를 이제 봤는데 거의 1년에 한 35억 원 정도 받아요. 35억 원이요? 그러니까 이게 업계보다는 몇 배 업계 임원이라든지 회장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이 받거든요. 왜냐면 이분은 사실 이미 몇 년 전에 이미 대표에서 물러난 상황이고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직책은 이사회 의장이라고 하는 직책 하나뿐이에요. 그래요? 그리고 물론 이제 회장이라고 하는 건 뭐 공식 직제상으로는 없는데 뭐 대외적으로 이제 회장이라는 직함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좀 그 너무 과도한 그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 이런 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최재호 회장의 연봉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공시 자료를 통해서 네. 지금도 이제 그 저희 메인 화면에 떠 있습니다만은 그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무학이 어떤 기업인지 네. 그리고 이제 그 몽고 관장하고 좀 그 어떤 공통점들이 있는지 이게 다 전부 다 일제 시대 때 시작된 기업을 해방 이후에 인수해서 예. 그걸 이제 향토 기업으로 키워온 그런 공통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2세들이 창업자의 2세들이 이런 갑질 논란 네. 일으키는 이제 중심에 서 있다라고 하는 점도 공통점이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른바 이제 무학의 기업 스토리를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것처럼 수행 기사들이 도대체 어떤 일들을 겪고 있는지 그 수행 기사들의 세계를 네. 집중적으로 좀 그 탐구를 하는 기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오마이뉴스 탐사 보도팀이 계속해서 끈질기게 취재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떤 보도가 나올지 저희가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이 네. 팟짱 듣고 계신 분들도 저희 오마이뉴스 기사를 보시면은 더 자세하게 전후 상황을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기사를 통해서도 이 무학 회장의 갑질 논란을 꼼꼼하게 자세히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구영식 오마이뉴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정도전을 15년 전에 최초로 소설로 썼던 작가 임종일입니다. 사실 정도전을 소설로 쓰는 데만 10년이 걸렸는데 그 시절 무명의 고달픈 심신을 양꼬치와 고량주로 달래주었던 풍무 양꼬치. 풍무 양꼬치는 월드컵 4강의 기쁨도 나라골 우습게 돌아가고 분통이 터질 때도 늘 함께했던 안식처이자 사랑방이었습니다. 진짜 정의파인 주인장은 세상을 뒤집어 푼 남자 정도전을 누구보다 먼저 알아보았고, 그래서 제 소설 정도전은 역사의 곡이 없습니다. 풍무 양꼬치 역시 맛과 양심이 살아있습니다. 좋은 사람끼리는 꼭 만나야 합니다. 어떻습니까? 오늘 풍무 양꼬치에서 만납시다.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으로 오세요.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팟짱 애청자라고 하시면 정성 가득 담긴 서비스도 나갑니다. 풍무 양꼬치 대전 테크노밸리점 12월 28일 그랜드 오픈.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보육대란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예산이 미편성돼서 교사 인건비 지급이 시작되는 오늘부터 혼란이 예상되는데요. 보육대란을 왜 막을 수 없었던 건지, 앞으로 막을 방안은 무엇인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신데요. 참 이 서울 지역 보육 대란이 오늘부터 시작됐습니다. 서울 지역 유치원은 당장 교사 인건비 지급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가요? 예, 많이 안타깝습니다. 네. 유치원은 1월달 누리과정 예산이 지급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네. 아마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또 대신 이제 어린이집 네. 어린이집 부분은 신용 카드, 네. 아이사랑 카드라고 해서 카드 회사에서 먼저 지급을 해줍니다. 어린이집에. 네. 그러면 이제 저희 교육청이나 자치단체를 통해 가지고 후불로 카드 회사에 네. 지급을 하기 때문에 우선 어린이집은 한 달 정도 여유가 있고요. 네. 그러나 이제 유치원은 좀 당장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빚을 내서 충당을 해야 되니 아니면 학부모들한테 부담이 전가되는 거 아니니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 이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충분히 예견됐던 건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됐습니다. 뭐 교육청에서는 누리과정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예산만 미편성하고 유치원 예산은 편성을 했는데 뭐 시의회에서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한 유치원 예산도 지평에서 없다고 하고 있는 거죠? 예. 예. 뭐 일부에서는 어린이집은 그렇다 쳐도 유치원 예산만이라도 내려보내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희들도 이게 뭐 어제 오늘 일이었으면 네. 우선 급한 불 끄기식으로 이걸 대처를 했을 텐데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이제 4년 전에 네. 그 대통령이 공약을 하면서 그 바로 다음 해부터 이게 이제 실행된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이제 4년 전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다 하면서도 그래도 아이들을 키우는 일에 매우 좋은 공약이고 정책이니까 네. 우리가 부담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보자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그게 이제 되게 부채로 하게 되니까 네. 부채가 쌓이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거는 문제가 많다고 해서 재작년 8월부터 우리 서울시의회는 청와대하고 국회 앞에서 네. 1인 시위를 해가지고 약 2년간 계속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계속 했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도 뭐 정부에서 이렇게 뒷줄만 지고 아무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좀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있긴 합니다만은 네. 늘 저희들이 그 급한 불 끄자는 식으로 해서 부채로 메꾸고 임시 방편을 하다 보니까 이게 더 문제가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좀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접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인데 그저께 이준식 교육부 장관하고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 회장단이 처음 만났어요. 그런데 예. 빈손으로 헤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의원님은 그 이준식 장관하고 말씀을 좀 나눠 보신 적이 있나요? 뭐 우리 지방의원들은 잘 만나주지도 않고요. 네. 그 교육감님들이 만나시고 아마 이제 전에 들은 바에 의하면 네. 그냥 똑같은 얘기만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네. 2년 전에 서울시 의회에서 아니면 다른 지방 의회에서 이거 좀 해결해 달라. 지방교육청에서 예.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 대한 정부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은 예. 지방에서 알아서 해야지 그런 얘기를 계속 해왔는데 그런 입장에서 반복하고 있단 말인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들은 어쨌든 이게 대통령이 공약상으로 약속을 한 것이고, 네. 그리고 이거 어린이집에 교육청 예산을 주는 것은 법에도 어긋나고, 또 더군다나 빚이 지금 현재 17조 정도 됩니다. 전국 그 교육청 빚이. 네. 서울시는 한 3조 정도 되는데, 이자만 해서 전국적으로 한 3천억 정도 들어가고 하니까, 네. 그리고 이 누리과정을 실행하면서 빚이 아주 많이 늘어났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안 된다. 그래서 이거를 국고에서 최소한 어린이집이라도 좀 지원을 해달라. 네. 유치원 부분은 그러면 우리가 해결해 보겠다. 이렇게 반반씩 책임을 지자고 하는데도 네. 그게 응하지 않고 밀어붙이고 있어요.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유치원 예산도 편성돼 있는 유치원 예산도 의회에서는 그걸 결정하지 않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들도 처음에는 그래도 유치원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니까 편성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었어요. 네네.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유치원 부분을 편성을 해서 우리 의회 심사를 넘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심의하는 과정에서 그 여러 가지 의견들을 그 어린이집 분들도 만나보고 하니까 네. 이게 이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 더 서민층, 저소득층이 많다는 겁니다. 네. 예,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조금 여유가 있는 편이고 네. 평균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거꾸로 유치원은 오히려 지원을 해주고 어린이집을 안 해주게 되면 너무 이 형평성에 어긋나고 심지어 또 어린이집의 그 종사자들도 오히려 한쪽만 그렇게 지원해주게 될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어린이집이 운영이 좀 더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네. 유치원은 그래도 뭐 이렇게 막 경쟁률이 넘쳐나서 뭐 추첨을 한다고 줄을 서 있고 이런 게 이제 가끔 언론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 형평성을 맞추지 않고 한쪽만 지원해 주었다가는 그것도 또 더 큰 문제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네. 유치원 부분을 이제 삭감을 해서 유보금으로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 저희들이 다른 데다 쓴 것도 아니고 또 안 주려는 것도 아니거든요. 이거는 이제 어린이집 부분을 정부에서 꼭 좀 국고로 지원 해주기만 하면 언제든지 네. 당장 정말 내일이라도 우리 서울시 의회를 소집해서 유치원을 바로 지급할 수가 있게 지금 준비는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정부에서 저렇게 네. 정말 해도 너무하다 할 정도로 저렇게 하고 있다 보니까 좀 답답한 심정입니다. 예. 그러니까 어린이집 문제가 해결이 돼야 유치원 문제도 풀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사실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제기를 했죠. 당연히 그렇죠. 대선 공약으로 약속을 했는데 지난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 교육청과 지방의회를 겨냥해서 아이들을 볼모로 잡고 사실을 왜곡하면서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까지 삼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깝다. 교육청이 아이들을 상대로 이렇게 정치적이고 비교육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직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 말만 들어보면 지방의회와 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박 대통령의 이런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틀린 얘기죠. 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볼 때는 오히려 아이들을 볼모로 잡는 사람은 오히려 대통령입니다. 네. 아이들을 볼모로 이 지방교육 자치를 굉장히 압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도대체 이런가 처음에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제 최근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 직선제 교육감 제도를 폐지를 해야 한다. 그런 얘기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뭐 혁신교육 이거 뭐 전교조 교사들이 하는 건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또 자꾸 이제 학교 뭐 민주화가 돼야 된다. 학생 인권이 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학생들에게 인기가 많고 혁신학교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학부모님들이 의심을 많이 했다가 요즘에는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제 지역구에 한 중학교도 혁신학교가 있는데 지역이 어디시죠? 저는 이제 성북구 기름동하고 정릉동인데 이제 여기 중학교가 혁신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거를 서로 배정을 받으려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제가 뭐 골머리를 앓고 어제도 그 부모님들 민원 또 교육청 찾아가서 이거를 좀 공정하게 이 배정 받을 수 있는 방법 갖고 한참 뭐 난리를 하고 그랬을 정도로 인기가 있는데 지금 혁신학교 같은 인기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좀 그런 부분을 왠지 싫어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아니 이게 좌든 우든 아이들 교육이 좋다고 하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대통령이나 새누리당이나 보수 쪽에서도 또 좋은 정책을 자유학교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대통령 공약이었어요. 그 요즘에 인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인기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좋은 정책은 뭐 새누리당이 냈더라도 대통령이 했더라도 그런 거는 아이들한테 좋으니까 하면 되는 거고. 또 반대로 혁신교육이나 또 직선제 교육감 제도를 통해서 우리 학교 교육에 대한 개혁 혁신 요구가 사실 국민들이 많거든요, 지금. 교육은 바뀌어야 된다. 어찌됐든 간에 이러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한 그 압박 수단으로 오히려 지금 그 누리과정 예산을 주지 않고 돈을 내려보내주지 않고 니네들께 알아서 잘해봐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완전히 아이들을 볼모로 대통령이 오히려 이걸 악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지방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마음에 안 들어서 이런 예산권을 휘두르면서 이런 지방자치를 어떻게 보면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뜻인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아니 왜 그러냐면 이해가 안 가는 게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공약을 한 거를 지금은 우리나라 국민 거의 다 알아요. 지금 심지어는 저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도 대통령 공약집에 272페이지에 딱 나와 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거짓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공약한 건 아는데, 그리고 또,
법에 어긋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에 주는 거는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네. 교육청 예산을 줄 수 없거든요. 교육청 예산은 유치원하고 초중고 교육기관에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돼. 법에도 어긋나고. 네. 또 17조 빚이 있다는 것도 다 알아요. 또 매년 3천억의 이자를 내야 되고 네. 저희 서울시만 해도 이제 6,300억 정도의 그 학교별로 환경 개선 요구액을 다 접수를 받았어요, 처음에. 네. 돈이 부족하니까 약 1,700억 정도밖에 그 편성을 못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러면 지금, 그만큼 예. 돈이 부족하다는 것도 다 알 텐데 그 억지로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이제 정부 예산이 약 387조 뭐 이 정도 되잖아요. 380조. 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약 2조. 그다음에 우리 유치원이 약 1조 뭐 9천 이렇게 돼요. 네. 반반 정도 되는데 어쨌든 2조 정도 되는 예산을 387조 국가 예산에서 편성을 못 한다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대통령 뭐 공약 사항이나 또 뭐 자기 지역구 네. 뭐 또 국회의원들도 쪽지에서 이거 뭐 1, 2조 그냥 순식간에 만들어서 자기들 편성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편성을 하는데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 아이들의 보육 문제에 대해서 네. 이렇게 인색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이게 이해가 안 가고 정말로 이거야말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볼모로 다른 네. 생각을 하고 좀 이걸 압박하기 위해서 이런 거 말고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방 교육, 그러니까 지방 자치를 압박하고 있는 도구로 이 누리과정 관련 예산 이걸 쓰고 있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데요. 네네. 이 서울시 의회 의원들하고 경기도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도 열었잖아요. 네. 박 대통령이 그냥 외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 박 대통령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어떤 말씀을 예. 좀 해주고 싶으세요? 아 정말로 일단 이러고 싶어요. 네. 정말 대통령님 저희들이 비판만 해서 정말 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음, 그런데 정말로 이 누리과정 문제는 대통령님이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정말 우리 교육청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또 진보교육감 야당 지방의원들을 버르장머리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쨌든 간에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정말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더니 네. 다 뭐 이렇게 아무도 해결 못하더니 그래도 역시 대통령이 이걸 네. 해결하더라. 정말 대통령님이 훌륭하더라. 이런 말을 들을 수 있도록 꼭 좀 네. 경청해 주시고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자신의 공약을 지키지 않고 중앙정부가 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예산은 안 네. 주고 어떻게 보면은 자신은 생색을 내고 뭐 네. 뒤치다거리는 지방 정부에서 하라는 그런 얘기로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정말 많이 답답하고 박 대통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 많이 내고 계십니다. 네. 그런데도 새누리당 그러니까 여당에서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저께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네. 누리과정 예산은 법적으로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다라고 주장했거든요. 정말 법적으로 이렇게 돼 있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네. 그런데 이쪽 분들 특징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린 이야기도 아주 차분히 진짜처럼 모두가 똑같이 반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보수 언론들이 네. 알고 그러는 건지 정말 그 팩트 파악 능력이 부족한 건지 네. 아무튼 또 그대로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 법 문제를 보면 네. 그러니까 상위법을 무시하고 보지 않고 시행령만 보면 저분들 말이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요? 어떻게 예를 돼 있나요? 들어서 예를 들어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에는 네. 어린이집의 무상보육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보통교부금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린이집은 교육청에 이 교육재정교부금을 주는 게 맞잖아요. 이 시행령만 보면. 그렇죠. 시행령이 그렇게 돼 있네요. 네. 그런데 그 시행령보다 높은 법의 상위 법이 있잖아요. 법. 네. 그런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조에
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경영하는 교육기관에 필요한 재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육기관. 어린이집은 또 다른 교육기관이 조항이 아니죠. 그렇죠. 다른 조항에 보면 교육기관은 딱 유치원, 초, 중고 등 교육기관 이렇게 돼 있고 네. 어린이집은 영유아 보육법 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지도 감독권이 부여돼 있는 뭐 이렇게 설명이 돼 있어요. 교육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일반 국민들이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네. 어린이집의 관리 감독권은 보건복지부에서 자치단체 복지과에서 감독을 나오고 네. 뭐 문제가 있으면 하고 또 허가 신청도 구청에 가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유치원은 허가를 받고 하려면은 교육청으로 가거든요. 예. 심지어는 일반 국민들도 이 부분을 많이 알아요. 이렇게 같으면서도 왜 이렇게 좀 다른 것 같다는 걸 다 아는데 그 다른 기관에 예산을 주는 것 자체가 법에 어긋난 거고요. 상식적으로도. 그런데 이 상위 법을 고치지 않고 빼놓고 생략을 하고 고치지도 않고 왜냐하면 상위법을 하려면 국회에서 그걸 논의를 해야 되고 통과를 해야 되니까 네. 사실은 그 쉽지 않거든요. 야당이 또 동의해줘야 하면 그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시행령은 네. 대통령하고 장관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국무회의를 하면은 고칠 수 있는 게 시행령은 대통령령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얘기는 그냥 대통령하고 국무회의에서 그냥 쉽게 통과시킬 수 있는 건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 상당한 문제입니다. 이게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만 바꿔서 대통령 주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 보육에서도 이게 시행령 정치가 드러나고 있네요. 그렇죠. 네, 바꾸기 힘든 있습니다. 법은 바꾸지 않고 자신들의 입맛대로 시행령을 고쳐서 자신들의 주장을 어떻게 보면 정당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무성 대표가 얘기했던 법적으로 지방교육청의 예산으로 편성하는 게 원칙이라는 누리과정 예산, 그런데 정말 상위법, 국회에서 만드는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인 시행령으로 봤을 때 그렇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참 이런 시행령 정치가 이 우리 보육에, 아이들의 이 보육에도 쓰이고 있는데 참 답답합니다. 그리고 김 대표는 이런 얘기도 했어요. 누리과정 예산은 각 시도에서 예산을 파악하고 부족한 경우에 지원해야 한다. 예산이 있는데도 일부 지역 교육감들이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중앙정부와 대결적 입장에 있는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말 쓸 예산이 있는데 일부러 편성 안 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이 부분도 이제 이미 발표를 했잖아요. 발표한 지가 꽤 됐고 반박 자료도 이미 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도 양쪽을 또 보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얘기한 게 일부 맞는 얘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순세계 잉여금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작년도 그 회계 재무 결산을 할 거 아닙니까? 이 결산은 언제 하냐면 이제 2월달에 결산위원회를 열어서 의회에서 열어가지고 이렇게 하거든요, 심사를. 그러면 2월달에 이제 전년도에 실제 수입 지출하고 회계상하고 맞춰서 하다 보면 돈이 남을 때도 있고 모자랄 때도 있고 이래요. 그런데 지금 벌써 작년 추정치로 좀 남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뭐 1,000억 이렇게. 또 인건비도 예를 들어서 뭐 좀 퇴직, 그 명예퇴직 하실 분들이 좀 있는데도 그러면 이제 그 월급이 줄어들고 신규 교사를 채용하니까 인건비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이제 적절하게 환산하지 않고 좀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해서 좀 인건비가 남지 않느냐 이런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 전혀 틀린 건 아닌데 문제는 이제 그 돈 가지고 설령 그 돈이 발생된다 하더라도 그 저희 이제 서울시만 해도 3조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걸 1,000억씩 빚을 매년 갚더라도 30년간 원금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는 돈이 1,000억이 있다고 해도 설령 1,000억이 뭐 해도 그런 식으로 해서 뭐 돈이 좀 남더라도 그렇고 또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6,300억의 그 요구 수요 학교 환경 개선 요구 얘기 들어왔는데 그중에 1,700억밖에 우리가 돈이 부족해서 편성을 못 해줘서 지금도 학교를 가면요, 어제도 제가 또 어떤 학교를 갔더니 뭐
아주 뭐 지금 막 부족해서 난리예요. 그 환경이 해달라는. 열악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돈도 우리가 못 해준 게 예를 들어서 약 6,300억 중에서 1,700억 했으니까 네. 약 4,700억은 저희들이 그러면 학교에 일단 못 해준 거잖아요, 아직. 그럼 돈이 생기면 그런 거 하기에도 부족한데 그 돈을 싹 모아서 누리과정 또 예산 해라 이런 것도 있고 네. 또 이제 틀린 얘기도 있어요. 또 시청이나 도청에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이 그 지방교육재정이 두 군데에서 받습니다. 정부에서 도 받고 네. 또 광역자치단체 서울시청에서도 받아서 두 개를 합해서 그 교육 예산을 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시에서 받는 거는 약 3분의 1 정도 되고 정부에서 받는 게 3분의 2 정도 되는데 그 돈도 역시 이제 또 결산을 해서 실제로 그 전에 준 돈하고 막상 결산을 해보니까 세금이 더 들어왔어 남을 수도 있고 또 모자랄 수도 있고 그래요 그게. 네. 네. 근데 이제 그 돈을 받아서 하라는 건데 이미 올해 2016년에 30억을 그 돈을 받아서 썼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2015년도 거는 2년 뒤에 들어옵니다. 2년 차이로 이게 들어와요. 17년에. 네. 근데 17년에 들어올 돈까지 그 돈은 좀 많더라고요. 뭐 1,000억인가 넘어요, 그 돈이. 네. 근데 그 돈을 법을 어겨가면서 2년 뒤에 받게 돼 있는데 무조건 갖다 쓰라는 거예요. 그 서울시에서 법을 어겨가면서 또 줄 수도 없고. 예. 또 문제는 올해는 30억 받았었는데 갑자기 또 내년엔 1,000억이 넘어요. 네. 그전에는 보니까 또 600억인가 그랬더라고요. 이게 알 수가 부동산 없는 거죠. 경기 변동에 따라서 너무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네. 예측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수입은 예측 불가능한데 지출은 매년 서울시만 해도 6,300억씩 누리과정을 돈을 내라고 하면은 네. 그렇게 불안정한 운영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정부에서 오히려 그렇게 불안정한 것을 안정적으로 네. 확보해주고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잖아요. 네. 거꾸로 불안을 더 조장을 하고 안 되는 쪽으로 그렇게 하는 게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죠. 뭐 지금 만약에 예산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교육 환경 개선에 써야지 그 예산을 네, 누리과정 예산에 쓸 수는 없다 이런 입장이신 거죠. 맞습니다. 네. 보육은 어떻게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약속이 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지방정부, 지방교육청의 예산은 교육환경위해서 써야 되는데 정부에서는 그렇죠. 니네들 돈 있는데 그거 써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윽박지르고 있다. 정리를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참 이 어린이집 2조 원을 안 주겠다고 버티는 모습. 담배세 올려가지고 1조 원 정도 거쳤잖아요. 그 돈. 그 돈은 또 어디로 갔는지. 뭐 정말 국민들을 속이면서 이렇게 서민들한테 결국 세금을 거둔 거잖아요. 뭐 그렇죠. 결국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그 담배를 좀 못 피우게 하기 위해서 하는 조치라고 해놓고는 그 효과는 거의 없으면서 이제 서민들한테 결국 세금을 많이 받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거짓말을 했지만 세금이 거쳤으면 그걸 다시 서민들이나 아이들 복지를 위해서 다시 써야 되는데 그거에는 또 쓰지 않고 있으니까. 정말 문제가 많죠. 이 뭐 박 대통령 보니까 그저께인가요? 경제 단체들이 하는 서명 운동에 참여하던데. 네. 시의회에서도 거리에 나가서 서명 운동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저희들도 그래서 이제 각가지 방법을 지금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보니까요. 어쨌든 저희들이 그래도 이제 많이 이렇게 또 요즘 젊은 분들은 외국 보도에 그래도 속지 않아서 다행이다는 생각을 이번 일을 겪으면서 많이 그래요? 느꼈어요. 그래도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나 뭐 또 다른 또 여러 신문들이 이렇게 진실 보도를 해 주는데 이렇게 뭐 공중파나 또 조중동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는 쪽으로 나가지 않아도 다 요즘에는 이제 스마트폰으로 전부 보고 컴퓨터로 그저 보기 때문에 많이 알고. 그래서 오히려 뭐 물론 이제 서명 운동도 뭐 생각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봅니다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잘 알려주는 일이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걸 많이 이번에 느끼게 됐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일에 좀 더 몰두하고 또 서명 운동이나 뭐 현수막, 홍보물 이런 것도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좀 당이 잘 좀 정리가 돼서 이런 일에 집중해 줬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 부분이 아쉬움이 있어요. 예. 영한네이처의 마카산삼.
공중파 텔레비전에도 없고 인터넷 배너 광고 하나 없지만 팟캐스트 좀 들어봤다 하는 분들은 다 아는 마카 산삼. 진짜 유명해져서 유사 제품도 많아졌습니다. 이젠 마카 산삼을 검색하면 너무 많이 나와요. 꼭 영한내이처로 검색해주세요. 팟캐스트에서 듣던 그 마카 산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나라 걱정으로 심신이 지친 분들에게 권합니다. 몸에 정말 좋습니다. 내 몸도 나라도 살릴 힘이 납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 산삼,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를 모두 하나로 만든 마카 산삼. 마카 녹용과 마카 소화 청소년도 있습니다. 1일 2회 공복에 따뜻한 물과 함께 드세요. 영한네이처 마카 산삼. 네, 저도 팥장 녹음하기 전에 마카 산삼을 꼭 챙겨 먹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김무성 대표 등 새누리당 그 정권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런 논리를 반복하고 확대하고 재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중앙정부에 어떻게 보면 대드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는 지방정부에서 압박하고 있는데 계속 알려나가는 것, 그리고 이 공약이 누구로부터 시작됐고 누구의 책임인지, 보육은 맞습니다. 교육이 아니고 중앙정부의 소관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알려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팟캐스트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또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래도 가장 혼란스러운 건 아이들을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겨야 하는 학부모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얘기 제가 지인들 통해서 들어보면 우선 급한 불부터 꺼야 되는 거 아니냐, 왜 예산 편성 안 하냐, 돈 있는 돈 긁어다가 우선은 메우고 다음에 다시 협상을 하든 얘기를 하든 해야지, 이런 비판도 있어요. 당장 보육대라부터 해결하고 해법을 찾아라, 이런 주장. 그렇습니다. 어떻게 좀 듣고 계십니까? 늘 그렇게 이제 저쪽 그 대통령이나 새누리당 쪽 분들이 늘 그런 식으로 이 문제를 접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도 그 전에는 그렇게 했어요. 약간 이걸 삭감해야 되는 거 아니냐 논란을 하다가 2년 전부터 그렇다고 돈도 없는데 그렇게 해갖고 큰일 난다 해서 급한 불 그냥 일단은 하고 보자 이렇게 했다가 이게 거의 그 불씨 정도가 아니라 핵폭탄이 사실은 잠재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이 불씨만 끄다가는 폭탄 터지면 뭐하냐, 폭탄을 제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사실은 이번에도 좀 이렇게 고통이 따르더라도 이런 예산 삭감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은 유치원 예산 이게요, 국민들이 뭔지도 잘 모를 뿐만 아니고 심지어 대통령 공약인지도 잘 모르고 이거를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들은 많이 이제 알렸다고 보고, 알렸기 때문에 진실이 밝혀지면 이제 그 진실에 따라서 그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이 풀어주는 게 원래 상식적인 한 사회의 시스템이 그렇게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들은 거기까지는 왔다고 생각했는데 진실이 알려졌는데도 불구하고 해결을 안 한다고 저렇게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버티니까 정말 이제 많이 고민은 됩니다만은 그래도 조금만 더 참아주시고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반드시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러면은 계속 박 대통령하고 맞짱을 뜨시는 건가요? 서울시 의회를 비롯한 지금은 지방의회에서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 물론 이제 저희들이 유치원 예산을 12개월치 1년치를 다 갖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 부분은 언젠가는 사실은 이제 돌려드리려고 그럽니다. 다만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어떤 책임 있는 태도나 이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좀 전제로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박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정부가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 어린이집 보육대란 유치원까지 지금 연결이 돼 있는데, 이 상황은 계속해서 간다고 저희가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일단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해서 좀 특히 그 국회의원들 또 매우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그렇죠. 사실은 아무리 대통령이 반대를 해도 사실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합의를 해서 예산을 통과시키면 되거든요. 이거를 편성을 해서. 그런데 이제 그걸 안 한 거잖아요. 이분들도. 그러나
4월 총선이라는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정국이 있을 때 근본적인 법령 정비도 하고 네. 누가 책임지는 게 맞는지도 좀 논의를 해서 네. 확실히 좀 4월 안에 정리를 해가지고 좀 대책을 내놓으면 네. 저희 지방의회도 빨리 거기에 맞춰서 우리 유치원 부분을 빨리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뭐 어제 보니까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준 예산을 편성해서 910억 원 정도를 편성해가지고 어린이집 2달치 예산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예. 서울시는 아직 뭐 그런 움직임은 없는 거죠? 그분의 그런 그 대책도 완전 그거는 네. 임시 방편 미봉책 꼼수에 불과해요. 왜 우리라고 그런 생각을 못 하고 네. 뭐 그거 안 하겠어. 그런데 그거 하면 뭐 하냐 이거. 그러면 2개월치하고 3월 달부터는 어떻게 할 거며 네.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할 거며. 심지어 또 1년치를 다 내려고 하면 그게 약 경기도만 해도 5,400억인가 들어갈 거예요. 예. 지금 지방 서울시는 그래도 경기도보다는 나은데 지방의 그 재정이 넉넉지 않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그만큼 다른 지역개발 네. 예산 같은 거를 빼내야 된다는데 그럼 그거 무시하고 이거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그 여론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론도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2개월치 급한 불 끄는 데는 좀 어떻게 동의를 하는데 네. 1년치를 다 내는 거는 여론도 반대 그 경기도민들도 그거 반대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국가에서 해야 될 일을 왜 지방이 떠나가지고 네. 지방 재정도 부족한데 할 일은 못하고 안 하면서 딴 걸 하는 그런 엉뚱한 꼼수는 예.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뭐 서울시 네.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 예산을 미봉책으로 막게 되면 네. 서울시가 추진하려고 했던 어떤 다른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이런 그 뭐 청년 수당이나 네. 뭐 이런 걸 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박근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네. 박원순 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을 겨냥해가지고 그렇죠. 원칙적인 그런데 비난을 했죠. 그 청년 수당이 예산이 얼마냐? 90억이거든요. 90억. 네. 네, 90억이고 네. 그다음에 이 누리과정 예산은 6,300억이에요. 네. 만약에 우리가 누리과정 예산이 90억이면요. 네. 그냥 우리가 했죠. 어쨌든. 네? 네, 네. 그건 그러니까 비교할 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억지를 갖고 그게 뭐 원내대표다, 네. 당대표다, 한 나라 여당의 그 대표라고 하는 사람, 대통령이라고 하는 분들이 그렇게 수치 개념도 없이 그냥 막 해야 하는 거는 정말 네. 참 안타깝고 지방교육청에서 하는 일, 지방정부에서 하려는 일 이런 건 포퓰리즘이고 잘못됐고 자신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건 뭐 그거는 지방에서 해야지 왜 우리가 하냐. 그렇죠. 뻔뻔하게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러니까 정말 아까도 이제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학생들을 위해서는 네. 선의의 경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좋은 복지제도를 내놓으면 네, 네. 오히려 야 그거 정말 좋다. 우리가 그냥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마 이렇게 하면은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좋은 거를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하는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 국민들과 청년들과 학생들에게 그 손해나는 방식으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들도 지금 안타깝게 뭐 삭감을 해서 약간 지금 잠시는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긴 하지만 저희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네. 국가 예산으로 학생 그 아이들 보육 예산이나 또 초중고 교육 예산을 더 확대하자는 취지로 이런 걸 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근혜 네.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 복지를 거꾸로 가려고 하고 지방 정부를 막아서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번 기회에 바꿔놓고 싶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가 있는데 그래도 많이들 국민들께서는 불안해하시고 박근혜 대통령의 논리를 그대로 재생산하는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서 큰일 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끝으로 우리 팟짱 애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정말 하여간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이 정말 이 나라의 진짜 대통령님이라면 국민을 어떤 통제의 대상, 제압의 대상으로 보지 마시고 좀 다독거려지고 끌어안아줄 그런 좀 대상으로 국민을 바라보고 그래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도 설령 우리 야당 지방 의원들이나 교육감들이
좀 밉더라도 네. 저희들을 보고 하지 마시고 아이들을 생각해서 좀 절반이라도 꼭 좀 지원해주는 네. 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 알겠습니다. 예, 말씀 예.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대표 오연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성원 덕분에 바로 어제 오마이뉴스의 10만인 클럽 회원 10,000번째 참여자가 탄생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오마이뉴스는 더욱더 힘차게 권력과 자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뚜벅뚜벅 참 언론의 길을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 성원해 주십시오. 10만인 클럽 회원이 2만 명 정도가 되면 사실상의 진보 종편도 가능합니다. 자, 그 길을 위해 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 박정호의 팟짱.